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70세의 남편이 65세의 아내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를 하게 된 감동적이면서도 놀라운 여정에 관한 것입니다. 박준호는 올해로 70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 김영숙은 65세입니다. 두 사람은 40년 전 결혼했고 3명의 자녀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준호는 아내에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영숙은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아내가 해준 음식을 먹어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아내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영숙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 냄새에 놀랐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부엌으로 나갔고 앞치마를 두른 남편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당신이 항상 고생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내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만든 된장찌개는 조금 짜긴 했지만 영숙은 남편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준호는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숙아, 우리 오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영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어디가 아프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부터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고. 별거 아닐 거야. 그래도 확인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준호 부부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박준호 씨,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상동맥이 많이 막혀 있어서 수술이 필요합니다. 영숙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남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나는 강한 사람이야.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돌아올게. 수술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준호는 그 2주 동안 아내와 함께 보낼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내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했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의 첫 만남, 결혼식,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함께 보낸 수많은 순간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내일 제주도에 가자. 영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제주도예요? 당신 몸 상태로 여행이 괜찮을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곳이잖아.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 다음 날, 두 사람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40년 전 신혼여행 때와는 달리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한 노부부가 되어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두 사람은 신혼여행 때 묵었던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호텔은 많이 변해 있었지만 바다가 보이는 전망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식사 후 준호는 영숙의 손을 잡고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에? 무릎 아프잖아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영숙아, 40년 전 내가 너에게 프로포즈했을 때 변변한 반지 하나 사주지 못했어.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은반지밖에 살 수 없었지. 그런데 너는 그 은반지를 끼고 행복하다고 웃어주었어. 나는 그날부터 언젠가는 너에게 제대로 된 반지를 사주겠다고 마음먹었어.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반지는 내가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으로 산 거야.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아니 어쩌면 그래서 더욱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 같아. 영숙아, 다시 한번 나와 결혼해 주겠어. 영숙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당신과 결혼할게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석양은 더욱 붉게 타올랐고 파도는 축복의 노래를 불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영숙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왜 갑자기 프로포즈를 다시 하고 싶었어요?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나는 수술이 무서워.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당신에게 제대로 된 사랑 고백도 못하고 떠날 것 같아서. 40년 동안 당신이 나를 위해 희생한 것들, 내가 당신에게 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적어도 이 반지만큼은 꼭 주고 싶었어. 영숙은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주었어요. 당신의 사랑, 당신의 시간, 당신의 인생을. 그것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준호는 수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술 전 정밀 검사에서 의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것입니다. 박준호 씨, 이상합니다. 2주 전 검사 때보다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네요. 약물 치료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수술은 당분간 미뤄도 될 것 같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이 편안해지면 몸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죠. 두 분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하신 것 같네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당신이 저에게 다시 프로포즈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의 힘이 당신을 낫게 한 거예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매년 당신에게 프로포즈해야겠네? 그로부터 한 달 후, 준호와 영숙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가족들 앞에서 다시 한번 결혼 서약을 했습니다. 큰아들이 주례를 맡았고, 손녀가 축가를 불렀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 감동적이었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는 동안 영숙은 40년 전 첫 결혼식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젊음과 열정으로 가득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증명한 사랑, 시련을 함께 이겨낸 신뢰, 그리고 남은 날들을 함께하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에 다시 한번 반지를 끼워주었을 때 모든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막내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엄마 아빠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늙어가고 싶어요. 파티가 끝난 후 준호와 영숙은 정원에 나와 앉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이렇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줘서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40년 동안 나와 함께해줘서,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해주겠다고 약속해줘서.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봉투에는 모두 준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영숙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30년 전에 쓰인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오늘도 당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나를 출근시켰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들은 모두 준호가 영숙에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들, 표현하지 못한 사랑의 고백들이었습니다. 어떤 편지에는 영숙이 아팠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어떤 편지에는 영숙이 웃을 때 얼마나 예뻤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들고 준호를 찾아갔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왜 이 편지들을 저에게 주지 않았어요?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편지를 보더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아, 그거. 사실은 매년 당신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주려고 썼는데 막상 주려니 쑥스러워서 못 줬어. 남자가 이런 편지를 쓴다는 게 좀 그래서. 영숙은 웃으며 남편을 껴안았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로맨틱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40년 동안 숨겨둔 편지가 이렇게 많다니 준호는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아직도 쓰고 있어. 언젠가는 줄 거야. 아니, 이제는 줄게. 하나씩 천천히. 그날부터 준호는 매주 한 통씩 그동안 쓴 편지를 영숙에게 주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편지를 읽을 때마다 마치 처음 사랑에 빠진 소녀처럼 설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 마음속으로는 늘 사랑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도 당신에게 비밀이 하나 있어요. 준호가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뭔데? 영숙은 침실로 가서 오래된 일기장을 가져왔습니다. 저도 40년 동안 일기를 썼어요. 거의 다 당신 이야기예요. 준호는 아내의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 씨와 결혼했다.
그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것이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아프고 힘들어도, 늙고 주름이 가득해져도 이 사람의 손을 놓지 않을 것이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일기를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영숙도 준호처럼 말로 표현하지 못한 사랑을 일기에 담아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편지와 일기를 읽으며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서로에게 상처 준 일들, 오해했던 일들,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고 지나간 일들이 모두 그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서툴지만 진실한 사랑,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준호의 건강은 점점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준호는 영숙과 함께 운동을 시작했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했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고 가끔은 둘만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이 준호에게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봉사활동을 해보는 게 어때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준호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동네 노인정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방문하고 말벗이 되어주고 때로는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두 사람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외로움,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준호와 영숙은 그들에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주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손길 하나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85세의 김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명절에도 혼자였습니다. 준호와 영숙이 처음 방문했을 때 김할머니는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매주 찾아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김할머니가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왜 자꾸 오는 거예요? 김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눈에는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숙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희는 그냥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차 한 잔만 하고 갈게요. 그날부터 김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김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함께 웃고 울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젊은 시절 남편과의 추억, 자녀들을 키우던 시절, 그리고 혼자 남겨진 후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느 날, 김할머니가 준호와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을 보니 우리 부부 생각이 나요. 우리도 당신들처럼 사이가 좋았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90살이 됐을 텐데, 김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김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지금도 할머니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준호와 영숙은 김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독거노인들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봉사자와 수혜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나들이를 가고, 때로는 집에 초대해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런 봉사활동은 준호와 영숙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배우자가 있고, 건강한 자녀들이 있고, 귀여운 손주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의 71번째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남편이 자신에게 준 편지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 중에서 남편에 대한 부분을 발췌해 함께 엮었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생일날 아침, 영숙은 준호에게 책을 선물했습니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준호는 책을 펼쳐보고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40년 사랑이 한 권의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을 거야. 우리 이 책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자.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어떻게 함께 늙어가고 있는지를.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큰아들이 책을 읽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두 분이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계신 줄 저희는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막내딸도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제 남편에게 이런 편지를 써봐야겠어요.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10살 된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날 밤, 준호와 영숙은 오랜만에 와인을 한잔 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가 늙어가는 게 슬프지 않아. 당신과 함께 늙어간다는 게 오히려 감사해. 영숙도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주름이 늘어가고 흰머리가 많아져도 당신과 함께라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발코니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많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몇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 별들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고 있겠지? 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김 할머니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서둘러 병원으로 갔습니다. 김 할머니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사는 상태가 위중하다고 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김 할머니의 보호자를 자처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병원을 찾아 김 할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김 할머니의 자녀들에게도 연락을 취했지만 당장 올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김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준호와 영숙을 보고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줘서. 영숙은 김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김 할머니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못 일어나면 내 집에 있는 사진첩 좀 가져다 줘요. 남편 사진이 보고 싶어요. 준호는
즉시 김 할머니의 집으로 가서 사진첩을 가져왔습니다. 김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이제 곧 만나러 갈게요. 그날 밤, 김 할머니는 준호와 영숙의 손을 잡은 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김 할머니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울었습니다. 김 할머니의 장례식에서 준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야. 서로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김 할머니처럼 혼자 떠나지 않아도 돼서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거예요. 그 일이 있은 후 준호와 영숙은 더욱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독거노인들에게 단순한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진정한 가족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명절에는 혼자 계신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생일에는 작은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단풍 구경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젊은 시절 자주 갔던 산을 찾았습니다. 산은 온통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산을 올랐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오를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의지하며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휴, 확실히 늙었네. 예전에는 뛰어서 올라왔는데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함께라서 가능했어요. 두 사람은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잠시 쉬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준호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영숙아, 저기 봐. 준호가 가리킨 곳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나무 둥치에는 하트 모양과 함께 JY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 이거 우리가 연애할 때 새긴 거잖아요. 두 사람은 나무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45년 전, 풋풋한 연인이었던 그들이 이 나무에 사랑의 증표를 새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어 다시 이 나무 앞에 섰습니다. 나무도 그들처럼 나이가 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푸르게 살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우리 옆에 하나 더 새기자. 그는 조심스럽게 나무에 영원히 함께라고 새겼습니다. 영숙은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행복한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영숙은 오늘 있었던 일을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45년 전의 추억을 다시 만났다. 그때의 우리는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믿었고 정말로 그렇게 되었다.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가 되든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그날 밤 준호는 영숙에게 새로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오늘 그 나무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저 나무처럼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여전히 첫사랑입니다. 70살이 된 지금도 당신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고맙습니다. 나와 함께 늙어가줘서.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편지를 읽고 남편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이 더 사랑해요. 두 사람은 부엌에서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와 영숙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을 본 한 출판사에서 정식으로 출간하고 싶다는 제안이 온 것입니다. 편집자는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드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고민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부부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특히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예상외로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감동적인 후기를 보내왔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준호 할아버지와 영숙 할머니처럼 끝까지 함께하고 싶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독자들의 반응에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그들은 북 콘서트도 열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참석했고 준호와 영숙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질문했습니다. 40년 동안 사랑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그저 매일 조금씩 노력하는 거죠.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하고, 고마운 일이 있으면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영숙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북 콘서트가 끝난 후 한 중년 여성이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20년을 살았는데 이제는 대화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숙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주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사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에서 시작돼요. 책의 성공으로 준호와 영숙은 작은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산책을 했고, 봉사활동을 계속했으며,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준호는 영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세계여행을 떠나자. 젊었을 때 가보고 싶었던 곳들, 이제라도 가보는 거야. 영숙은 놀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정말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괜찮을까요? 준호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아직 젊어. 마음만은 말이야. 두 사람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로마, 프라하, 그리고 뉴욕까지. 젊은 시절에는 돈이 없어서, 중년에는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곳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돈도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갈 사람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날, 준호는 또 하나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내일부터 우리는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70살에 시작하는 신혼여행이라고 할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로마의 트레비 분수 앞에서,
당신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 겁니다. 첫 목적지는 파리였습니다. 비행기에서 영숙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파리에 가고 있다니. 준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우리의 두 번째 청춘이. 파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행동했습니다. 에펠탑에 올라가고 센 강변을 걸으며 루브르 박물관을 구경했습니다. 저녁에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프랑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준호는 서툰 프랑스어로 제이테임라고 말했고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로마에서는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졌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동전을 던지면 로마에 다시 오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비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당신과 100살까지 함께 사는 거. 영숙도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소원을 빌었어요. 프라하의 카렐교에서 두 사람은 해질녘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거리의 악사가 연주하는 바이올린 선율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영숙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뉴욕에서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영숙은 화려한 무대에 감탄했고 준호는 아내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매년 이렇게 여행을 다니자.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많잖아. 한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은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영숙은 일기에 썼습니다. 70살에 떠난 세계여행은 20살에 떠났다면 느끼지 못했을 감동을 주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은 그 자체로 축복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준호와 영숙은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손녀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준호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도 할머니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오래오래 사랑하며 살 거야. 영숙도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진단다.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그런데 여행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준호에게 다시 건강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이번에는 정말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영숙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술 받겠습니다. 아직 아내와 함께할 일이 많으니까요. 영숙도 남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아직 갈 곳도 많고 할 일도 많아요. 수술 날이 다가왔습니다. 준호는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에게 돌아올 거야.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영숙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언제까지나. 수술은 5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영숙은 가족들과 함께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제 회복만 잘하시면 됩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가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본 것은 영숙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남편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숙아, 내가 돌아왔어. 영숙은 울면서 웃었습니다. 알아요.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회복 기간 동안 영숙은 헌신적으로 남편을 돌보았습니다.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고 함께 재활 운동을 했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정성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당신의 사랑이 나를 살렸습니다. 2달 후, 준호는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준호는 병원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최고의 간호사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 아내입니다. 영숙은 쑥스럽게 웃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로 했습니다. 영숙과 함께 사랑의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에는 5쌍의 부부가 참석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한 예비 신부가 물었습니다. 결혼하면 정말 사랑이 식나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사랑의 모습이 변할 뿐이에요. 불꽃 같던 사랑이 따뜻한 온기로 변하죠. 그게 더 오래가고 든든해요. 한 부부는 잦은 다툼으로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많이 싸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화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자존심보다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부부는 준호와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의 학교는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더 많은 부부들이 찾아왔고, 준호와 영숙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부부는 프로그램을 마친 후 감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던 중 특별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80대의 노부부였습니다. 그들은 60년을 함께 살았지만 최근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서로 할 말이 없어져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동거인 같아요. 영숙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가지씩 서로에게 고마운 점을 말해보세요. 그리고 젊었을 때의 추억을 함께 나누세요. 한 달 후, 그 노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시 깨달았어요. 6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도요. 준호와 영숙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영숙은 일기에 썼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선물이 되어 감사하다. 어느 날, 준호는 영숙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결혼 50주년이 10년 후잖아. 그때까지 매년 특별한 일을 하나씩 하는 게 어때? 영숙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어떤 일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 예를 들어 그림 배우기, 춤 배우기, 악기 배우기 같은 거. 영숙은 흥미로워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거든요. 준호도 말했습니다. 나는 그림을 배워서 당신의 초상화를 그리고 싶어. 두 사람은 신이 나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에는 그림과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미술학원에 등록했고, 영숙은 피아노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준호가 처음으로 그린 영숙의 초상화는 비록 서툴렀지만 영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이 처음으로 피아노로 연주한 곡은 엘리제를 위하여였습니다. 준호는 아내의 연주를 들으며 감동했습니다. 영숙아, 정말 아름다워. 마치 천사가 연주하는 것 같아. 영숙은 쑥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러요. 하지만 당신을 위해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두 번째 해에는 사교춤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댄스 학원에서 두 사람은 최고령 수강생이었지만 가장 열정적인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왈츠, 탱고, 차차차를 배우며 두 사람은 다시 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강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정말 환상적인 파트너예요. 호흡이 완벽해요. 학원의 발표회에서 준호와 영숙은 왈츠를 추었습니다. 흰머리의 노부부가 우아하게 춤을 추는 모습에 관객들은 감동했습니다. 큰 박수가 쏟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아름답게 춤을 추고 싶어요. 세 번째 해에는 함께 봉사 여행을 떠났습니다.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에 가서 우물을 파고 학교를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비록 나이 때문에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을 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준호는 간단한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마을을 떠나는 날, 아이들이 준호와 영숙을 위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서툰 한국어로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인사했습니다. 영숙은 아이들을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도움보다 더 큰 것을 받았습니다. 순수한 사랑과 감사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해에는 책을 하나 더 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의 학교에서 만난 부부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그동안 만난 부부들을 다시 찾아가 인터뷰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부부들이 더 행복해져 있었습니다. 한 부부는 이혼 직전에서 돌아와 이제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부부는 함께 세계 여행을 다녀왔다고 자랑했습니다. 또 다른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이런 변화들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책이 완성되었을 때 제목은 사랑은 계속된다였습니다. 출판사는 이번에도 큰 기대를 했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역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중년 부부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책은 사랑의 교과서입니다. 5번째 해에는 손주들과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하는 추억 만들기였습니다. 매달 한 번씩 손주들과 특별한 활동을 했습니다. 함께 요리하기, 캠핑 가기, 연극 보기, 박물관 가기 등 다양한 경험을 함께 했습니다. 큰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일 멋지다고 준호와 영숙은 손주들과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그들도 계속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준호는 75살, 영숙은 70살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결혼 45주년을 맞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자녀들과 손주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증손주까지 4대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큰아들이 건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분의 사랑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축복입니다. 모두가 잔을 들어 준호와 영숙의 사랑을 축하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와 영숙은 정원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참 멀리 왔네? 45년이라니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남아있어요. 50주년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도.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건 45주년 선물이야. 상자를 열자 작은 펜던트가 들어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경건한 사랑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감동해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선물은 그만 주세요. 당신이 제일 큰 선물인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 구분 등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젊은 연인들처럼 반짝였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사랑해. 영숙아. 처음 만났을 때보다,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사랑해. 영숙도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거예요.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두 사람은 달빛 아래서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새로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영숙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썼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사랑은 영원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랑은 뜨거운 불꽃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지속하려면 꾸준한 장작이 필요합니다. 그 장작은 배려, 이해, 용서, 그리고 감사입니다. 매일 작은 장작을 넣으세요. 그러면 사랑의 불은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영숙도 자신만의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사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장점을 찾아 감사하세요.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당신에게 완벽한 사람은 있습니다. 두 사람의 편지는 책의 마지막 장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결심했고, 어떤 이는 이혼을 철회했으며, 어떤 이는 식어가던 사랑을 다시 피워올렸습니다. 준호와 영숙의 사랑의 학교는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고, 프로그램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와 영숙은 여전히 직접 강의를 했습니다. 그들의 살아있는 증언이 가장 큰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자가 인터뷰를 왔습니다. 두 분의 사랑의 비결이 정말 궁금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함께 늙어가는 것, 그들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어요. 그저 오늘처럼 내일도, 모레도 함께 있는 거죠. 아침에 함께 눈을 뜨고, 밤에 함께 잠드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호도 덧붙였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시간을 가장 의미 있게 보내려고 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기자는 두 사람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보았다고 기사에 썼습니다. 계절은 다시 봄이 되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의 집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꾼 정원은 이제 작은 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사랑의 학교 수강생들이 정원에서 티파티를 열었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준호와 영숙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결혼을 결심했어요. 두 분처럼 아름답게 늙어가고 싶어요. 준호와 영숙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젊은 부부의 모습에서 45년 전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네요.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있어요. 준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랑이 씨앗이 되어 많은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 그날 저녁, 준호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오늘로 우리가 만난 지 정확히 50년이 되었습니다. 50년 전 오늘, 나는 운명을 만났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니, 함께할 것입니다.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준호가. 영숙은 편지를 읽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준호에게 5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선물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있었지만 당신이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당신의 손을 놓지 않을게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는 영숙이. 두 사람은 편지를 교환하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의 사랑도 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거야.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우리의 사랑은 계속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영숙은 평소처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에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손을 잡고 계세요? 영숙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니까요. 소녀가 또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사랑해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주 많이 사랑한단다. 소녀는 신기한 듯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뛰어갔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나이를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주름진 손, 흰 머리, 굽은 허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서로에게 첫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여전히 즐거웠습니다. 준호가 야채를 다듬고 영숙이 요리를 했습니다. 가끔 서로의 어깨를 스치고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더 중요한 거지. 사랑이 지속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 그날 밤, 준호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영숙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그들은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준호는 옆에서 자고 있는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영숙이 눈을 뜨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꿈 꾸셨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응, 당신과 처음 만났던 날 꿈을 꿨어. 영숙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오래 함께할 줄 몰랐죠. 두 사람은 침대에서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학교에서 강의가 있었습니다. 주제는 황혼의 사랑이었습니다. 노년에도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 오히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부터 노부부까지. 준호가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와인처럼 말이죠. 영숙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젊을 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나이 든 후의 사랑은 숯불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오래가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그 온기로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중년 여성이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대화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함께 잠드는 것도 대화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영숙도 조언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져보세요. 오늘 하루 어땠는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어디가 아프지는 않은지.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준호와 영숙에게 다가와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죽은 후 삶의 의미를 잃었었는데 두 분을 보니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와 영숙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 기뻐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된다니 감사해. 그날 저녁, 막내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셋째를 가졌어요. 준호와 영숙은 기뻐했습니다. 또 한 명의 증손주가 태어날 것입니다. 생명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사랑이 4대까지 이어지는 거야. 정말 축복이야. 두 사람은 새로운 생명의 소식에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준호와 영숙은 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의 건강 상태에 놀랐습니다. 두 분 다 70대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건강하시네요. 비결이 뭔가요? 준호와 영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사랑이요. 의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로 사랑이 최고의 명약인 것 같네요. 두 분처럼 사이좋은 부부를 보면 저도 힘이 납니다. 병원을 나오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이유는 정말 서로 사랑해서인 것 같아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매일 아침 당신 얼굴을 보면 살고 싶어져. 당신과 하루를 더 보내고 싶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게 돼.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데 며칠 후, 준호에게 특별한 제안이 왔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영숙과 상의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우리 이야기가 전국에 방송되는 거야. 영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랑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두 사람은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촬영은 한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카메라는 준호와 영숙의 일상을 담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는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산책하는 모습, 사랑의 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 그리고 밤에 서로에게 편지를 쓰는 모습까지. PD가 인터뷰에서 물었습니다. 두 분은 싸우지 않으세요?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싸우죠. 하지만 화해하는 법을 알아요. 잠들기 전에는 꼭 화해하고 잡니다. 영숙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도 사랑해라는 말은 잊지 않아요. 촬영 중에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이 첫 만남의 장소인 공원을 다시 찾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남자가 여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프로포즈가 성공하자 준호와 영숙은 박수를 쳤습니다. 젊은 커플이 그들을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 준호 할아버지, 영숙 할머니시죠? 책 읽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젊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두 분처럼 오래오래 사랑하고 싶어요. 영숙이 젊은 여성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사랑은 아름다운 거예요. 힘들 때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준호도 젊은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 영원히 함께할 수 있어요. 그 장면은 다큐멘터리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PD는 말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연출해도 만들 수 없어요. 진짜 사랑의 힘인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가 방송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시청률도 높았지만 무엇보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방송국 게시판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었어요. 저도 다시 남편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혼 서류를 찢었습니다. 등의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하루아침에 국민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준호와 영숙을 보자 울면서 다가왔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희 부부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준호와 영숙의 일상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매일 함께 산책을 했고 봉사활동을 했으며 사랑의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날 대통령 부인이 그들을 청와대로 초대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청와대를 방문했습니다. 대통령 부인은 따뜻하게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두 분은 대한민국의 보물이세요. 진정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 부인은 그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사랑의 학교를 지원하고 싶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더 많은 부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요. 준호와 영숙은 감사하게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저 서로 사랑했을 뿐인데,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나 봐.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정부의 지원으로 사랑의 학교는 전국 10개 도시에 분교를 열게 되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각 분교를 돌며 강사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들이 직접 모든 강의를 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정신과 철학을 전파했습니다. 첫 번째 분교 개교식에서 준호가 축사를 했습니다. 사랑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교사가 되고 학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숙도 덧붙였습니다. 사랑은 나이, 성별, 지위를 초월합니다. 누구나 사랑할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76살, 영숙은 71살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금혼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년의 결혼 생활. 반세기를 함께한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대한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랑의 학교 졸업생들도 참석하겠다고 했습니다.
금혼식 일주일 전, 준호는 영숙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금혼식 전에 둘이서만 조용히 여행을 다녀오자. 우리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 영숙은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갔던 제주도. 그리고 내가 다시 프로포즈했던 그 해변,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네. 거기로 가요. 우리의 시작점으로. 두 사람은 조용히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50년 전과 같은 호텔, 같은 방에 묵었습니다. 호텔 직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알고 특별히 방을 꾸며주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장미 꽃잎이 뿌려져 있었고,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해변으로 나갔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준호가 영숙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숙아, 50년 전 이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기로 약속했어.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때로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당신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50년 전 영숙에게 줬던 은반지였습니다. 이 반지 기억해? 당신은 이걸 끼고도 행복하다고 했어. 영숙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머, 이걸 아직도 갖고 있었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사랑의 시작이었으니까 그는 영숙의 손에 다시 그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 옆에 소박한 은반지가 놓였습니다. 영숙은 두 반지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이 은반지가 더 소중해요. 우리의 젊음과 열정이 담겨 있으니까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영숙아,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10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두 사람은 해변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음악은 없었지만 파도 소리가 반주가 되어 주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백발의 노부부가 춤을 추는 모습은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아름다웠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제주도의 명소들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50년 전에 갔던 곳들이었지만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성산 일출봉에 올라가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50년 전에는 뛰어서 올라갔는데 이제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네.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돼요.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어요. 정상에서 일출을 보며 두 사람은 소원을 빌었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당신과 관련된 소원이에요. 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 당신 없는 소원은 의미가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금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가족, 친지, 친구들은 물론이고 사랑의 학교 졸업생들, 책을 읽고 감동받은 독자들, 다큐멘터리를 본 시청자들까지 대강당이 가득 찼습니다. 사회자가 준호와 영숙을 소개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전 결혼식 때 입었던 예복을 다시 입었습니다. 물론 많이 수선해야 했지만 그 의미는 특별했습니다. 영숙은 50년 전 그날처럼 아름다웠고 준호는 여전히 든든했습니다.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50년 전, 저는 이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때는 가난했지만 사랑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여전히 이 사람입니다. 영숙,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영숙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이 사람과 살면서 배운 것은 사랑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것, 저는 앞으로도 매일 당신을 선택할 것입니다. 큰아들이 부모님을 위해 준비한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풋풋한 모습부터 현재의 모습까지. 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내딸이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은 저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두 분의 딸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랑하며 사세요. 손주들이 무대에 올라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가사가 반복되는 노래였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손주들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축하 공연으로 유명 가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렀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손을 잡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50년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준호와 영숙의 댄스였습니다. 두 사람은 문 리버에 맞춰 왈츠를 추었습니다.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춤에는 5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잡는 방식, 발걸음을 맞추는 모습 하나하나에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춤이 끝나자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외쳤습니다. 두 분이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환호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겸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준호와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벅차 있었습니다. 영숙이 말했습니다. 믿기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50년을 함께했다니,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50년 더 함께하자. 그날 밤, 준호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영숙에게 쓴 편지들을 모두 재본해서 만든 책이었습니다. 제목은 영숙에게였습니다. 1000통이 넘는 편지가 5권의 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책을 받고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저에게 쓴 편지예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50년 동안 쓴 편지야. 하루도 빠짐없이 썼어. 비록 다 전하지는 못했지만. 영숙은 책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거예요. 영숙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50년 동안 쓴 일기를 복사해서 만든 앨범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준호에 대한 이야기, 가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감사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앨범을 펼쳐보며 감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선물을 보며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글로 남아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준호가 영숙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숙아, 고마워. 나와 50년을 함께해줘서 영숙도 남편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준호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영숙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과 함께 늙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는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아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려고. 영숙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부엌에서는 커피 향이 났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흰머리가 더 많아진 것 같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준호가 있는 곳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영숙이 인사했습니다. 준호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아침. 오늘도 아름답네. 영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하지만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50년을 함께했지만 여전히 함께하는 아침이 특별했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영숙아, 우리 오늘은 뭘 할까?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 그냥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당신과 함께라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해.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정원에 나가 꽃에 물을 주었습니다. 올해도 장미가 활짝 피었습니다. 영숙이 장미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 장미들도 우리처럼 나이가 들어가네요.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맞아. 나이가 든다고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오후에는 사랑의 학교 강사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20개의 분교가 생겼고 100명이 넘는 강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여전히 총괄 책임자였지만 실무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넘겼습니다. 회의에서 한 젊은 강사가 보고했습니다. 이번 달에만 500쌍의 부부가 프로그램을 수료했습니다. 만족도는 98%입니다. 준호가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우리의 작은 시작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요. 영숙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쌍의 부부가 중요해요. 각각의 사랑 이야기가 소중해요. 강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와 영숙의 철학은 명확했습니다. 사랑은 통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회의가 끝난 후 한 중년 강사가 준호와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들, 사실 저도 사랑의 학교 졸업생이에요. 5년 전 이혼 위기에서 선생님들 덕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다른 부부들을 돕고 싶어서 강사가 되었어요. 영숙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당신처럼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장 좋은 강사가 될 수 있어요. 준호도 격려했습니다. 계속 좋은 일 해주세요.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와 영숙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고 있는데 한 노숙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준호 할아버지, 영숙 할머니 맞으신가요? 두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자 노숙자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모든 걸 잃었어요. 사업 실패로 가족도 떠나고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두 분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준호와 영숙은 놀랐지만 따뜻하게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영숙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려 하자 노숙자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돈은 필요 없어요. 그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두 분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있어요. 준호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영숙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잊지 마세요. 노숙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놀라웠고 감사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씨앗이 정말 많은 곳에서 자라고 있네.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눈 것뿐인데 이렇게 돌아오네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에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를 읽어보니 사랑의 학교 졸업생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는 두 번째 신혼을 즐기고 있습니다. 결혼 20주년인데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우리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키우는 걸음이 되고 있다니 두 사람은 꽃을 거실에 놓고 함께 감상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평범하지만 특별한 하루였다. 준호와 함께한 18,250번째 날. 매일이 감사하고 매일이 새롭다. 우리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기쁘다. 하지만 가장 기쁜 것은 여전히 준호와 함께 있다는 것이다. 준호도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영숙에게 오늘 공원에서 만난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이 있고, 건강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당신이 있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 삶이 의미 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준호와 영숙은 교회에 갔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떠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진정한 사랑의 증인들이세요.
교회를 나와 근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그들을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 오시면 우리 식당이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준호와 영숙은 겸손하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의 젊은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여자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준호를 보며